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영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자 아직까지도 그 뜻을 두고 다투는 이것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햄릿의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마음을 억누르며 치욕을 되갚을 것인지 아니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생을 망함할 건지 모두가 자신을 배신하는 상황에서 햄릿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햄릿의 고뇌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실존적인 문제와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뇌의 수만큼 햄릿은 해석의 여지가 많은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햄릿은 미쳤을까? 안 미쳤을까? 햄릿은 우유부단할까? 아니면 진중한 걸까? 햄릿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도출되고 또 열렬히 토론하게 되는 주제인데요. 여러분은 무엇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햄릿이 미친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건 언제 미쳤냐는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부터? 아니면 어머니와 숙부의 배신? 그것도 아니면 미친 척 연기를 하다 정말로 미친 걸까? 과연 햄릿은 언제 미치게 된 걸까요? 먼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대해 알아야겠죠? 셰익스피어는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르네상스 시기 엘리자베스 1세부터 제임스 1세 치하에서 활동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활동기는 보통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햄릿을 포함한 4대 비극은 제3시기로 불리는 1600년부터 1608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4대 비극은 높은 신분을 가진 인물이 주인공이며 이 인물에게 어떤 결함이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햄릿은 완벽한 복수를 꿈꾼 나머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비극을 타인에게도 겪게 하는 아이러니가 특징인 작품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배신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4대 비극 모두 누군가 배신을 당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배신하는지를 잘 살펴본다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햄릿 왕자는 덴마크의 왕위 계승자로 작센의 비텐베르크에서 유학하며 자신의 기반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고 서둘러 모국으로 귀국합니다. 이때 햄릿의 나이는 30으로 조금 이르긴 하지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성년의 나이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니와 숙부가 재혼하더니 이내 숙부 클로디어스가 왕으로 즉위합니다. 햄릿은 큰 충격과 모멸감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던 햄릿은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그때 햄릿의 오랜 친구 호레이쇼와 마셀러스, 버나드가 나타나 아버지를 쏙 빼닮은 얘기에 대해 알려줍니다. 마냥 무시할 얘기가 아닌 게 친구들이 직접 목격한 데다 대화까지 걸었다고 하네요. 깜짝 놀란 햄릿은 친구들과 함께 유령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햄릿의 복잡한 마음과 달리 궁전은 술과 촛불 소리로 시끌벅적한데요. 이를 보던 햄릿은 자기 나라의 풍습이지만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며 연애를 즐기는 클로디어스를 비판합니다. 드디어 자정이 되자 유령이 나타납니다. 햄릿은 홀로 유령을 쫓아 성곽까지 따라가면서도 유령을 경계하며 아버지라는 호칭 대신 thou, thy, 이 녀석, 너 라며 낮춰 부릅니다. 이에 유령은 자신이 살해당한 햄릿 왕이며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밤에는 구천을 떠돌고 낮에는 지옥에서 불타는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자신을 죽였는지 상세하게 고백하며 그 살인자가 왕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햄릿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미친 척 연기하게 됩니다. 이 연기는 제대로 통하는데요. 신하 폴로니어스는 햄릿이 자신의 딸 오피리아를 사랑하다 못해 상사병으로 미쳐버린 것이라 생각하고 클로디어스는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 햄릿의 어머니 거투르트는 자신의 재혼이 이유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클로디어스는 햄릿이 미치게 된 진짜 이유를 찾기 위해 햄릿의 예친구인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턴을 불러 햄릿을 감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클로디어스의 명령대로 폴로니어스와 로젠크란츠, 길든스턴이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햄릿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온갖 막말을 일삼으며 아픈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사실 햄릿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것을 눈치챘기에 모호하고 천박한 말만 골라하며 골탕 먹이고 있었죠. 이들과 대화 도중 유랑극단이 덴마크로 오고 있다는 말이 오가고 이에 햄릿은 연극을 이용하면 범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햄릿은 자신이 유령에게 속은 게 아닐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할지 말지 선택하기 위해선 범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한편 폴로니어스의 딸 오피리아는 자신의 연인인 햄릿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두 사람 사이에 둘은 신분 차이가 있고 햄릿이 하는 맹세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자 피가 끓을 때면 영혼이 아낌없이 혀에게 빌려주는 것뿐이니 속지 말라며 거리를 두게 한 것이죠. 오피리아의 걱정과 달리 햄릿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그냥 나 하나 죽으면 편해질 일인데 악착같이 버티는 게 맞을까? 누구 하나 믿을 수 없고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황에서 계속 살아갈 건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인지 고민합니다. 그때 폴로니어스의 사주를 받은 오피리아가 서로 주고받은 편지와 선물을 돌려주며 햄릿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이에 분노한 햄릿은 수도원이나 가버리라는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다며 큰 상처를 안겨줍니다. 이런 햄릿의 행동은 보통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속내를 알고자 폴로니어스가 오피리아를 이용했다는 걸 눈치챈 것,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재혼 사건으로 둘의 관계에 큰 회의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얼마 뒤 연극을 보기 위해 모두가 성으로 모이고 햄릿은 미리 배우들에게 부탁해 연극 내용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호레이쇼에게 왕과 왕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라고 당부하죠. 연극을 본 두 사람은 경악하며 자리를 뛰쳐나가고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턴은 햄릿의 무례한 행동을 지적합니다. 클로디어스는 햄릿을 요양차 영국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번 연극을 계기로 햄릿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획을 수정해 햄릿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와 동시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듣게 된 햄릿은 서둘러 클로디어스를 죽이려다 갑자기 행동을 멈춥니다. 참회 중인 클로디어스를 죽이면 신께 용서받을 게 분명하니 가장 더럽고 추악한 순간에 죽여 지옥으로 떨어뜨린 게 옳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한편 거트루트가 햄릿을 불러 꾸짖지만 오히려 햄릿이 그를 위협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폴로니어스가 비명을 지르고 깜짝 놀란 햄릿이 칼을 휘둘러 폴로니어스를 죽입니다. 거트루트는 대체 뭐가 문제냐며 소리치고 이에 햄릿은 왜 아버지를 배신하고 신 앞에서 한 혼인서약을 어긴 거냐며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 순간 유령이 나타나 햄릿을 말립니다. 네가 할 것은 복수지 어머니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거트루트에겐 햄릿이 혼잣말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였고 햄릿은 거트루트에게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설명하지만 유령이 보이지 않던 거트루트는 햄릿이 진짜 미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회를 마친 클로디어스는 거트루트를 찾고 이내 폴로니어스가 살해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클로디어스는 서둘러 시체를 찾게 한 뒤 햄릿에게 영국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햄릿이 로젠크란츠, 길든스턴과 영국으로 떠나자 오피리아와 오피리아의 오빠 레어티즈에게도 폴로니어스가 죽었다는 사실이 전해집니다. 이에 오피리아는 큰 충격을 받아 미쳐버리고 레어티즈는 병사를 이끌고 성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클로디어스는 레어티즈를 진정시키며 햄릿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를 충동질해 햄릿을 제거할 계획을 짜게 되는데요. 그 순간 오피리아가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피리아의 죽음에 대한 소문이 퍼지지만 왕실의 묵인하에 장례가 치러집니다. 그 순간 영국으로 떠난 줄 알았던 햄릿이 나타나 레어티즈와 다투게 됩니다. 햄릿은 이미 클로디어스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눈치채고 서신을 빼돌렸는데요. 마침 해적이 나타나 전투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햄릿의 신분을 알게 된 해적들이 도움을 주어 덴마크로 돌아온 것입니다. 클로디어스는 햄릿이 살아 돌아온 걸 보고 서둘러 레어티즈에게 햄릿을 제거할 계략을 알려주는데요. 이야기는 그렇게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햄릿엔 가톨릭 문화가 강하게 묻어있어 종교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크게 짚어보자면 근친상간의 죄, 자살금지, 카인과 아벨, 종부성사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친상간의 죄, 이건 거트루트가 저지른 죄인데요. 거트루트가 재혼한 클로디어스는 죽은 남편의 동생입니다. 지금 들어도 막장이라고 욕할 법한데 근친혼에 관대하던 과거 유럽의 관점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근친상간이며 종교적 죄악입니다. 근데 뭔가 익숙하죠?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 헨리 8세의 첫 결혼과 닮아 있는데요. 헨리 8세가 여러 차례 결혼하면서 엘리자베스 1세의 입지가 위태로웠던 걸 생각해본다면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햄릿은 원작이 따로 있고 이걸 가져와 연극에 맞게 수정한 거라서 어떤 의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살금지인데요. 작품 내내 햄릿은 여러 차례 자살 충동을 겪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리상으로 자살은 중죄이며 장례조차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햄릿은 어떻게든 살아남아 복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건 오피리아가 죽는 장면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오피리아는 사실상 자살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지만 왕실의 명령하에 사고로 위장되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카인과 아벨은 성경 내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살인사건이자 질투로 인해 자신의 친형제를 죽인 이야기입니다. 햄릿 왕과 클로디어스의 관계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클로디어스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두려워하면서도 살인의 결과를 얻게 된 권력과 아내를 놓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성사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사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고해성사를 비롯해 혼인성사, 종부성사 등이 포함됩니다.
종부상사는 죽음 직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햄릿 왕은 낮잠을 자던 도중 갑작스럽게 살해당하는 바람에 회개할 수 없었는데 하필이면 노르웨이와의 전쟁으로 죄업을 쌓은 상태라서 구천을 떠돌게 됩니다. 반면 클로디어스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죄책감을 느끼는데요. 햄릿은 클로디어스를 죽이려 했지만 그의 행위가 마치 종부상사의 순간처럼 느껴져 그를 천국으로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햄릿이 언제 미친 건지 그리고 햄릿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햄릿은 언제 미친 걸까? 이 질문에 저는 햄릿이 거트루트와 싸우던 도중 유령을 보게 된 시점부터 미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품 초반에는 햄릿 말고도 유령을 목격한 사람이 있기에 유령이 등장한 게 맞지만 이 시점에서는 햄릿 혼자만 유령을 볼 수 있기에 이때부터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돌입한 것입니다. 또한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계속 남들에게 배신당했기에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상태였는데요. 클로디어스의 고백과 폴로니어스를 살해하는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정신을 놓아버리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인 햄릿은 우유부단한가 아니면 신중한가? 이 질문은 반반인데요. 복수에 있어서는 신중하다 못해 지나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성향이지만 자신 앞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반복적으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기에 우유부단하게 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페 멤버 중 인프피인 친구가 동료의 냄새가 난다며 햄릿을 해보자고 권유했는데요. 인프피 같긴 하네요. 인프피인 친구는 완벽하고 싶어서 선택을 유보하는 모습이 인프피 특징 같다고 하고 저는 작은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홀로 고통받는 모습이 인프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는 건 자는 것, 자는 건 꿈꾸는 것일지도. 이게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죽음의 잠 속에서 무슨 꿈이 우리가 이 삶의 뒤엉킴을 떨쳐냈을 때 찾아올지 생각하면 우린 멈출 수밖에. 그게 바로 불행이 오래오래 살아남는 이유로다. 오늘 소개한 햄릿 어떠셨나요? 208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분량인데 설명을 덧붙이다 보니 영상이 꽤 길어졌네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게 고전을 소개하는 영상을 가져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오페는 고전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 능력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이 성장 과정을 필사로 남겨 여러분과 함께 기록하고 성장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필사를 모아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